일단 당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이 되고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단장을 맡으셨는데, 자, 사법 개혁 지금 예정대로 또 절차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사법개혁 사법 정상화 TF가 네.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출범 이후에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한 두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을 지금 이제 대략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재판권이라든지 사법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인사 뭐 이런 모든 권한들을 네. 좀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갖추어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법원장이 좀 더 재판에 신경을 쓰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록도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예. 대법원장이 과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그런 사법행정을 정말 민주적으로 정상하고 분산하는 이런 방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정치까지 신경 쓰려고 하니까 나라가 휘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된다. 재판과 행정의 분리, 이것이 핵심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그동안 국민들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그 돈 없는 사람은 사실상 재판에서도 결과가 엄한 죄를 받는 네. 이런 억울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아하. 그리고 정관 예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이제 법조계 오래된 부정부패, 음. 비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저희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관 비리에 관해서 뭐 이번에 뭐 장동혁 네. 대표의 경우에 광주에서 재판장을 할 때에 자기 친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 선인계도 내지 않고 그 변론한 그 사안에서 그 장동혁 판사가 옷을 벗기, 재판 이제 판사 옷 벗기 하루 전에 보석 이 허가를 해줍니다. 네. 뭐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연관성은 부인을 하지만 어쨌든 사적인 모임을 했다는 것은 법원 재판 판결문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상의 그 정관들과 판사들의 끈끈한 유착 관계, 이걸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배제를 해야 되고, 네. 또 판사들도 대낮에 뭐 술판 벌리고 이런 아, 판사도 있고, 뭐 제주에서. 지기현 예. 경우에 룸살롱에 가서 변호사들과 뭐 술자리 가졌다 이런 게 밝혀지는데도 아무런 아무런, 네. 징계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윤리심사관실이 사실상 여기도 정관 출신 변호사가 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독립적으로 판사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법관 비리를 징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와, 사법부가 이렇게 개혁 대상이 될 줄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재판 관련해서도 조희대 코트, 조희대 대법원과 쥐기현 지금 재판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법부가 국민들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이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특히 재판과 행정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결국 이렇게 개혁을 하고 뭐 이 재판과 행정이 분리되는 것 이 자체가 상권 분립을 보장하고 또 이 판사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재판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 요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상 철옹성처럼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재판의 독립에 있어서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최단기간 거의 한 달
간의 그 짧은 시일 내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거의 숙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렇지만은 대법원장이 이재명 유죄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대법관들이 사실상 거기에 동조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마저 대법원장의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을 온 국민들이 목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선 재판들도 사실 지기현 지금 판사가 과연 독자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을까, 구속 취소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 내부의 법원 행정처를 통한 이 수직적인 구조, 대법원장이 그 정점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흔드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 내부의 재판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적인 통제 절차, 그래서 네.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그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개혁 지금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중요성을 정리해보고, 자, 지금 뭐 이제 윤석열의 이 발언, 한동훈 데리고 와서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곽종근 전 사령관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뭐 표결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밤, 또 그 전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 정권의 이 실정, 또 그래 국민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수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차원의 모습들, 이걸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3년 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 하실 텐데, 이 윤석열 정권 얘기하다 보면은 의원님께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핍박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이 국민권익위원장 지내시면서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탄압을 받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예. 이제 술자리에서 뭐 총으로 쏴죽이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이번에 알려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이른바 그때 도어 스태핑 그걸 막 네네.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도어 스태핑을 막 시작할 때에 공개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뭐 그리고는 바로 이제 국무회의장에서 제 자리 방 빼고 의자를 치우고 명배를 다 치우고,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그런 이제 대통령실에 연락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윤석열이 정권을 시작하면서 가장 공개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고 저격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간의 이제 정권에 의한 탄압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뭐 굉장히 뭐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죽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스러운 탄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결심을 한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굴복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저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걸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실 이제 버텼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탄압을 받으면서 표현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를 탄압하는 그 모든 탄압이 저한테 핫살로 다 온몸에 꽂히고 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계속 화살을 꽂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반드시 그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불화살로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적벽대전에 10만 개의 불화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화살이 이렇게 꽂혀서 제갈량이 그 화살을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조군대에 불화살로 돌려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요. 삼국지에 네. 제가 그래서 그걸 약간 비유를 해서 내 몸에 꽂힌 화살을 10만 개의 불화살로 윤석열 정권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네. 정말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고요. 그것이 이제 마침내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10만 개의 불화살이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100만 개의 불화살이 되더라. 그래서 100만 개의 불화살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을 냈고 네. 지금은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네. 내란이 이미 이제 종식이 됐지만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최고위에서 계속 윤석열 정권의 지금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네.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가 다시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 그 가장 먼저 이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시작을 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내란 정권을 종식하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했고 또 감사원의 여러 가지 감사 그것도 참 힘든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지금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의 피의자로 소환이 되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이제야 좀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악의적 프레임이 그러면 확실하게 벗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도 들고 제 10만 개의 화살 중에서 한 100개 정도는 감사원을 향해서 쏜 것 같은데요. 예.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의 이 불이한 이 표적 정치적 예. 표적 감사에 관해서 제가 거의 뭐 수백 장의 이 고발장 증거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지금 현재 이제 드디어 감사원장이 드디어 3년 만에 소환이 돼서 소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불화살이 지금 이제 감사원장에게 꽂히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원장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을 하고 윤석열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네. 유병호 등등 감사원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불화살을 맞고 그 거기에 예, 대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네.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잡혀지는 그 시간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